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1년 네 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당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뷰를 기업평가본부 서민호 선임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선임 우선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호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한신평의 의견이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의 의사결정에 크고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객관성에 직관을 더해 신뢰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쿠팡의 미 증시 상장과 더불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신평은 지난 12월 카카오 회사채 신용등급 아웃룩을 AA-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금년 2월 네이버 회사채 신용등급을 AA 플러스 안정적으로 신규 부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시장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서민호 선임,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제조사나 전통적인 서비스 업체에 비해 사업형 환경과 경쟁 구도의 가변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업적 가변성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신용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현재의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해당 위험 요인이 신용도 하락 요인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의 사업 안정성은 과거 대비 크게 강화되었고 그 재고된 수준은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 사업 위험을 충분히 벗어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체감하시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 유입률은 65% 내외로 국내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역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 내 점유율이 98% 내외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양사 공이 사업 영역 확장과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각각의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독보적인 사업 지위와 우수한 수익화 능력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쇼핑, 핀테크, 콘텐츠 부문의 성장으로 과거 대비 수익 창출 기반이 다각화되었으며 서비스 부문 간 연계 강화와 네트워크 효과 등은 주력 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우위는 쉽게 훼손되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수요 여건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수요 저변이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머스 부분은 온라인 채널 침투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소비 행태 변화는 광고, 결제, 금융 등 연관 산업에까지 온라인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온라인으로의 수요 이동은 온라인에서 강력한 비즈니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네이버와 카카오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정착된 언택트 문화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보적인 사업 지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저도 실사용자로서 매우 강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2016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 안정적으로 상향 부여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고된 사업 안정성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네이버의 신용도는 한층 강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력 사업의 수익 창출력 또한 견고합니다. 네이버페이 적립금 등 마케팅 성격의 비용 증가로 2017년 이후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치 플랫폼 커머스 등 주력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라인 사업 부문 실적을 제외하면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25% 내외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외형 성장세에 힘입어 이익 창출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타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는 라인 사업 실적이 제외된 숫자인 거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인과 제트홀딩스의 경영 통합으로 라인 사업 실적은 20년 3분기 이후 중단 영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거래가 종결되는 21년 이후에는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아래 그래프 실적도 라인 실적을 제외한 부분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사업 실적 관련해서는 제트홀딩스와의 경영 통합 내용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력 사업의 견고한 수익 창출력과 더불어 네이버의 한층 제고된 사업 안정성은 신용도 상향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이버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18년 이후 커머스와 핀테크를 중심으로 서치 플랫폼 부문 이외의 사업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이외의 사업 부문은 연평균 4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전체 외형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4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50%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부분의 사업 경쟁력 제고는 사업 간 시너지와 고객 확장, 락인 효과 발현 등으로 이어지면서 네이버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커머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네이버 쇼핑 거래액과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쇼핑과 연관된 광고 부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기존 주력 사업 부분이 견고한 수익 창출력을 보이고 있고, 커머스, 핀테크 등 신규 사업 부분도 수익 창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어서 플랫폼 경쟁력은 더욱 제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 경쟁력은 이와 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무 안정성 수준도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부의 순차익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인과 제트홀딩스 경영 통합 과정에서의 현금 유출과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표면적인 순차익금은 과거 대비 증가할 전망이나 라인을 제외한 잔존 사업 부문이 연간 1.5조 원 이상의 에비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시설 투자와 M&A 등의 자금 소요를 충분히 대응할 것으로 봅니다. 라인과 제트홀딩스 경영 통합 과정에서의 현금 유출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라인 지분 추가 매수 등 경영 통합 완료까지 유출될 총 자금은 원화 기준으로 약 2조 원 내외입니다. 다만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 전환사채 상환 대금이 유입되면서 실제 순현금 유출액은 1.3조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배당 등 향후 제트홀딩스 통합법인으로부터의 현금 유입도 기대되는 상황이며 자기 주식과 금융자산 등 보유자산에 기반한 재무 탄력성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한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은 최근 네이버의 가장 큰 사업적 이벤트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크레딧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크레딧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본 거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각각의 연결 자회사인 라인과 제트홀딩스의 경영 통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라인에 대한 스퀴즈아웃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21년 2월 말 제트홀딩스의 통합 지주 전환 절차를 끝으로 본 거래는 종결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스퀴즈아웃이란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가 소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 매수를 통해 모두 매입하고 상장을 폐지하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경영 통합이 완료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지분을 100% 보유한 제트홀딩스를 공동 지배하게 됩니다. 본 거래는 크레딧 관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라인 자체의 높은 성장성에도 현재 수익 안정성은 불확실성이 상당하였으나 야후재팬과의 경영 통합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근본 거래로 네이버는 라인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영 통합 과정에서 총액 기준으로 2조 원 내외의 자금 유출이 발생됩니다. 반면 야후재팬의 안정적인 수익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라인의 손실 및 투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며 라인 신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회계적으로도 라인의 영업 손실이 영업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네이버 자체의 영업 실적 부담이 과거 대비 낮아질 전망이며 오히려 통합법인의 이익에 따라 지분법 이익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라인과 야후재팬의 결합이 다방면에서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통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양, 플랫, 양 플랫폼 간의 이용자와 컨텐츠, 수익화 모델 등을 공유함으로써 광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커머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모바일페이 등 양사가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경쟁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시장 지배력 강화도 기대됩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라인 사업부 영업 적자는 신사업 확장과 일본 내 시장 지배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비용 영향이 컸던 만큼 경영 통합 이후 관련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라인 영업 적자는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평은 지난 12월 카카오에 대한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카카오 등급 전망 변경의 주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카카오의 사업 안정성과 이익 창출력은 과거 대비 한층 제고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무 안정성 수준 등을 감안하여 카카오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 실적은 향후에도 현 수준의 개선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수익성 측면에서는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부분의 수익화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의 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광고, 음원 유통 등 기존 주력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커머스와 유료 콘텐츠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신사업이 큰 폭의 외형 성장으로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카카오 전반의 이익 창출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사업 안정성은 과거 대비 한층 제고되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1위의 사업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 및 부문 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연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핀테크, 모빌리티 등 신규 사업의 빠른 수익화 등으로 우수한 사업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기존 주력 부문과 신규 사업이 상호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최근 발표한 카카오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현재의 실적 개선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카카오의 실적 개선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광고 및 음원 유통 등 기존 플랫폼 기반의 사업 부문에서는 우호적인 수요 여건과 시장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커머스 부분의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되면서 카카오의 수익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핀테크, 모빌리티 등 본궤도에 오른 신사업이 가파른 외형 성장을 유지하며 이익 기여를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카카오의 수익성 개선 흐름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탄탄한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서의 수익 창출 기반이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재무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영업 현금 흐름으로 투자 자금 소요를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기존 사업 경쟁력 유지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부담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 GDR 발행과 자회사 유상 증자, CBBW 주식 전환 등 국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차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현금 창출력과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 상장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의 재무 구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아래 그래프는 20년 12월 카카오 수시평가 시 당사가 제시한 카카오의 주요 재무 지표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카카오는 2021년 실적부터는 당사가 AA 등급으로의 상향 가능성 증가 요인으로 제시한 영업이익과 순차익금 EBITDA 지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해당 전망은 유효합니다. 네, 종합해서 보자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경쟁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고 추후에도 확장,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팟캐스트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데이트 특성상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유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의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자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내 동영상 광고 성장이 돋보인 가운데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자 수와 총 체류 시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검색 엔진 시장 내 구글의 영향력도 과거 대비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요인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본원적인 플랫폼 경쟁력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데이터 3법 등 규제 환경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경쟁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유튜브와 구글 모두 네, 강력한 경쟁자죠. 또한 규제 변화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사 모두 추가적인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양사는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21년 상반기 중 와패드와 BNX 지분을 인수한다고 공시하였는데요. 북미 웹소설 1위 업체인 와패드 인수로 웹툰 등 컨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BNX 지분 취득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들의 지분 취득 금액은 각각 6,530억 원, 4,120억 원으로 총 약 1조 원 내외의 규모입니다. 다만 네이버는 자기 주식 활용과 영업 양수도 방식 등을 통해 현금 지출 부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해당 건들의 투자로 인한 재무 측면에서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네이버의 컨텐츠 부문 규모가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액의 8%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률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컨텐츠 부분의 최근 2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63%로 네이버 전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 플랫폼 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목적의 사업부에서 이제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본격적인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영향력 확대와 K-팝 열풍, 네이버 콘텐츠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콘텐츠 부분이 차성장 동력으로서 유의미한 확장이 예상되며 플랫폼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 또한 콘텐츠 역량 강화 목적으로 21년 3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 간의 합병을 통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다수의 우수한 IP를 확보한 카카오 페이지와 영상 제작과 스타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 M 간의 합병으로 컨텐츠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계획입니다. 계열 내 합병으로 카카오의 추가 연금 지출은 제한될 전망이며 동합병으로 향후 IPO 시점도 다소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웹툰, 웹소설 등 카카오 페이지의 수익화 속도는 상당히 빠른 수준이며 카카오엠의 성장성 또한 입증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두 회사의 합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의 경우 인수뿐 아니라 기존 사업 부문의 IPO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는 21년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 및 관계사들의 IPO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 등은 자회사의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계열 내 금융 플랫폼 기반을 강화하고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를 기대하게 하며 카카오 보유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서민호 선임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경쟁력 변화 추이와 모니터링 요인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신평에서는 경쟁 현황, 신규 사업 및 IPO 등 주요 요인들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